어제 이제 지수함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로그함수 할 건데 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게 애초에 로그가 생겨난 이유가 지수 때문이었으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면 사실은 문제의 반은 풀리는 거지. 그죠? 얘네들이 서로 무슨 사이다? 서로 역함수 사이다. 그 얘기였다고요. 그죠? 지수함수라는 건 미지수 x가 지수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지수함수 그랬고 로그함수는 당연히 미지수 x가 진수에 들어있는 녀석을 로그함수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얘네 둘이 서로 뭐라고 불렀다고? 역함수 사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뭐 0보다 크고 1이 아니에요 정도는 우리 뭐 어제 지수함수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거 아니라 로그함수만 생각해도 당연히 미시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여기서 우리 어제 봤던 거 정의역, 치역 그것 때문에 점근선 살펴봤고 항상 지나가는 점도 있었고 미세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로 넘어와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항상 지나가는 점 그리고 미세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 정도 좀 살펴보면 될 텐데 이거 정의역 뭐였다? 지수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겨난 거였잖아요. 그죠? 치역은 뭐였다?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졸지에 0보다 큰 거가 생겼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 누구였냐면 y는 0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럼 여기를 넘어와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뭐냐 물어보면 0보다 큰 거요 라고 하겠죠. 로그니까 진수 조건도 만족하겠지만 그냥 지수함수의 치역이랑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0보다 큰 거고 이것 때문에 이 녀석의 점근선은 이제 x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치역은 이제 실수 전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항상 지나가는 점 미시랑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0,1 그랬는데 얘도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은 어디일 거다? 1,0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거랑 그냥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될 거니까. 그 다음 미세 크기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은 양수냐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결정이 났다고요. 그럼 1위로 넘어와 보면 어때? 얘도 a가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 녀석의 증가 감소는 다르지 않죠. 똑같다. 왜냐하면 증가라는 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인 건데 이걸 역함수 쳐봐.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x가 커진다는 건 이 녀석 y가 커진다는 거고 이거 y가 커진다는 건 x가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증가하던 녀석이면 대칭 이동시켜도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다행히 둘이 똑같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도 지수 함수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었다.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게 생겼고요. 그래프의 모양도 역시나 마찬가지. 1보다 큰 지수 함수를 그려보면 0,1 지나고 여기가 점근선이고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붙어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되겠죠. 이 녀석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고 x는 0이니까 지나가는 점이 1,0이야. 그러면서 증가한다고 치면 붙어 오다가 이렇게 가는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이 녀석이 로그 함수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제 지수함수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요 점을 지나가고 점근선이 얘인 건 똑같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미시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를 두 개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둘 중에 미시 큰 게 누구다? 1번, 2번 중에 어떤 녀석이 미시 더 커요? 응? 누가 미시 더 커? 이게 다 했을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때. 미시 누가 커? 여기다 제가 뭐 그거라고 그랬어요. 지수함수 할 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누구 그었어? y는 1이라는 선 그었잖아요. 그죠? 이걸 그은 이유는 뭐다? 쟤한테 가까울수록 미시 1에 가깝다 그랬다고. 그지?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게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되잖아요.
x는 1이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나서 얘한테 가까운 게 누구인지 보면 되잖아. 얘한테 가까울수록 미시 1이 가깝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둘 다 증가하는 함수니까 미시 1보다 클 건 확실한데 노란색 직선에 더 가까운 게 누구냐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시 더 큰 건 누구다? 2번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 녀석의 미시 더 크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3번하고 4번 중에 미시 더 큰 게 누구라고요? 3번, 4번 중에 미시 큰 건 누구라고? 4번이라고요. 그죠? 둘 다 미시 1보다 작은 거잖아. 1보다 작은데 1에 가까운 건 더 큰 숫자란 이야기니까 이 녀석의 밑이 더 큰 녀석이겠구나 라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건 평행이동하는 건데 평행이동하는 것도 뭐 도형에 이동하는 거 맨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냥 바로 얘도 이건 물어볼까요? 이동하기 전에 아니지 이동부터 하고 얘가 기준이야. 로그 2x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y는 로그 2의 3x 하고 y는 3 로그 2x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중에 겹치는 거 누구다? y는 로그 2의 3x 진수가 3x란 이야기예요. 얘는 3 로그 2x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건 1번일까 2번일까? 평행이동에서 겹치냐 안 겹치냐는 어제 지수함수 할 때랑 똑같아요. 그죠? 밑의 크기를 보는 거잖아. 밑이 같으면 겹칠 거야. 밑이 다르면 안 겹칠 거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물어보는 건 얘네 둘 중에 밑이 2인 녀석이 누구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밑이 2인 건 누구야? 입만 뻥끗해도 다 보여. 마스크 낀 사람은 안 보이고. 둘 중에 누가 밑이 2예요? 1번. 없어? 2번. 2번이 좀 압도적이네. 그래서 아직 투표권이 없는 거야, 니네. 잘못된 걸 고를 수도 있거든요. 요 녀석은 요거를 많이 골랐으니까 요거부터 볼까요? 요 3은요. 이거 어디에다 갖다 줄 거냐면 3분의 1 분의 1 로그 2의 x예요. 그래서 이게 밑이 2의 3분의 1제곱인 녀석이에요. 밑이 세제곱근 2인 놈이야. 이렇게 봐도 돼.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왜 로그 연산 같은 거 할 때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x 세제곱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 함수는 진수가 1차여야 되거든요. 이거 3을 없애야 돼. 3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다고? 밑에 3분의 1을 똑같이 할 거라고. 3분의 1제곱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밑이 세제곱근 2인 녀석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얘도 1,0을 지나가요. 얘도 1,0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다고 다른 점 집어넣으면 안 만나잖아. 이거 점근선도 둘이 똑같아. 얘 점근선 0이고 얘도 점근선 0이야. 둘 다 1,0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요 녀석 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른 점에서는 안 만난다고요. 근데 요 놈은 진수 안에 3x잖아. 이거 뭐 하면 돼?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쪼개면 돼요. 이거 뭐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야. y축으로.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잖아. 그만큼 그냥 평행이동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밑을 크기로 따져보면 요 녀석의 밑이 2인 거지 요 녀석의 밑은 세제곱근 2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제 했던 거 복습이나 해볼까? 어제 제가 했던 거 지수함수였거든요. 어제 거랑 완전히 똑같은 숫자로 요 녀석이야.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이랑 y는 2의 3x예요. 둘 중에 얘랑 겹치는 거 누구였다고? 1번, 2번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겹치는 건 누구? 어떻게 또 한 번 기회를 줘? 겹치는 건 누구다? 1번이다. 1번이다. 왜? 이건 밑이 얼만데? 8이었다고요. 8. 이만큼이 밑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8의 x제곱이기 때문에 안 겹친다고요. 이 앞에 붙어있는 3은 어떻게 했는데? 결론이 이거였지.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였잖아. 그죠? 이걸 3을 3 로그 2의 2라고 바꾸면 2 로그 2의 3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요. 아무튼
얼만큼 평행이동했느냐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그거보다 확실한 건 미세 크기가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를 구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도 얘가 여기로 내려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해 두시고 하나 더 지수함수에선 잘 안 나오는데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4의 x제곱, y는 로그 8의 x 세제곱. 셋 중에 다른 놈이 있어. 누가 달라? 요 세 개 중에 다른 녀석이 누구다? 다른 녀석이 없다. 없진 않아. 있어. 한 놈이 달라. 누가 달라? 1, 2, 3 중에. 참고로 로그 2의 3하고 로그 4의 9하고 로그 8의 27은 다 같은 숫자야. 완전히. 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똑같이 제곱한 거고 똑같이 세제곱한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숫자야. 그런데 이 함수 3개 중에선 다른 녀석이 있다는 거야. 누가 다를까? 1번. 이 기준인데 설마. 2번. 별로 안 와 느낌이? 드는 거야? 3번. 뭐야? 이럴 거야? 투표율이 떨어지면 이상한 대통령이 당선이 돼. 셋 중에 다른 거 누구? 요 놈이 달라요. 왜 다를까? 아니 이거나 같은 숫자인데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얘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같잖아 지금. 그지? 얘랑 얘는 같다는 거야? 얘는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우리는 로그 함수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죠? 로그에서 항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밑조건, 진수조건이야. 그죠? 다시 와서 보면 얘는 x에다 실제로 양수밖에 못 넣어요. x가 0보다 커야 돼. x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건 x 제곱이 0보다 크면 돼. 그 말은 x가 0만 아니면 돼. 즉 여기는 음수 넣어도 된다고요. 요 x에는 어차피 제곱해 줄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써보자면 로그 4에 그냥 x의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요 제곱이 날라가면 이거 로그 2의 절대값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만 아니면 다 넣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대부분 방정식 풀 때는 이런 애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알아서 0보다 큰 거로 잘리긴 할 거야. 그래서 많이 볼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면 x에다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이제 원래 그래프 요 녀석이라면 얘는 당연히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요. 요 녀석은 얘도 있는데 얘도 있더라 그 얘기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꼭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저거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 진수조건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책에 보시면 69쪽에 중간에 나와 있죠. 6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회색 박스는 이제 로그 함수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박스 그 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로그 x 제곱이랑 2 로그 x랑 둘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프를 보면 x가 한쪽으로만 있고 x 제곱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x가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양쪽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평행이동 해놓고 나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 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야기하면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찾아야 되는 거 3가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3개였다고요. 그죠? 점근선, 지나가는 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점근선, 지나가는 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만 찾으시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로그 3에 뭐 하지? 3x 빼기 6 더하기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뭐 찾아가지고 푸는 것도 방법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x라는 게 있었다고 봐요. 요 녀석의 점근선 어디였냐면
x는 0이었거든.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이었다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지나가는 점, 미세 크기랑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이 점 어디였냐 하면 1,0이었어. 진수가 1 되는 점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얘가 1이면 미세 뭐가 오든 무조건 빵이잖아. 로그 a의 1은 빵이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미세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였거든. 다시 말해서 정의역을 찾는 건 결국 다른 색을 써야 되나? 그냥 쓸게요. 정의역을 찾는 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점근선을 찾는 건 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지? 정점 찾는 건 뭐였다고요? 진수가 1이 되는 점을 찾는 거다 그 얘기였다고요. 그 다음 미세 크기는 보시면 되죠. 큰지 작은지를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요 녀석 가지고 내려와서 점근선이랑 정점이랑 미세 크기를 살펴볼 텐데, 요 녀석 점근선은 어디예요? 이거 점근선 어디야? 이렇게 찾을 거라고. 진수가 0 되는 점 어디예요? x는 2지. 그죠? 3x 빼기 6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수가 0이 되는 점이 점근선이야. 정점을 어떻게 찾을 거라고요? 밑을 죽일 거잖아. 밑을 죽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진수가 1 되는 점 찾는다고? 이거 1이 되는 점이 어디야? 3x 빼기 6이 1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3분의 7이야? 3분의 7, 그럼 얘 0 될 거니까 1. 이렇게 생긴 게 정점이래요. 미세 크기는 3이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점근선 x는 2야. 그 지나가는 점이 3분의 7,1이래. 여기가 2면 3분의 7,1이면 조금 옆에 여기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그리고 증가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요령껏 그려보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약간 식을 바꿔서 로그 3에 여기 지금 3으로 붙어 있는 걸 없앨 거야. 이걸 그냥 x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로그 3의 3을 뜯어내는 거지. 로그 3에 x-2 더하기 2 이렇게 식을 살짝 바꾸자고요. 이 상태로 만들면 좀 편하지 않냐 그 얘기야. 얘도 당연히 점근선은 똑같아. x는 2라고. 그런데 정점 찾을 때 좀 좋아요. 얘가 1 되는 거 찾는 거거든. 1 되는 점 찾으면 뭐 되는 거야? 3, 요거 2 되는 거야. 아까 3분의 7,1보다는 3,2가 좀 보기 좋다 그 얘기지.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보면 3,2는 여기쯤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당연히 똑같이 생겼어요. 이 점도 지나가고 이 점도 지나가거든. 근데 이제 이 정점 찾으실 때 이 앞에 그냥 딸랑 x만 있는 게 좋아요. 뒤에 오는 숫자는 어쩔 수 없고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서 산수를 해보시면 이제 정점 찾기가 조금 편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x는 2가 점근선이 될 거고 지나가는 점이 3,2고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에서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점근선, 꼭 지나가는 점, 그리고 미세 크기를 보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정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158번부터 167번까지 다 그래프 이야기거든요. 그래프 그려라, 평행이동해라, 뭐 어떻게 생겼니, 역함수 구해라,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연습장에 대해서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168번 잠깐 보면 풀어볼 시간은 좀 이따 드릴 테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요.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우리 1학년 때 2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보면 2차 함수 혹은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생각해보면 뭐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해도 실제로 그 점의 좌표를 찾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특히나 뭐 원 같은 거 생각해봐. 원이랑 직선이 만난데 그거 뭐 좌표 어떻게 찾아? 복잡하게 잘 안 찾았다고요. 그냥 도형의 성질 같은 거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지수나 로그 함수는 실제로 좌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냥
안 나오더라도 식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168번 문제도 보시면 되게 얘는 그래도 친절한 편이지 x절편이 1인 걸 알려줬잖아. 안 알려줘도 우리는 풀 수 있는데 약간 무시당한 건가? 아무튼 뭐 이 그림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래. 그럼 이거 가지고 점선 긋고 점선 그어서 여기를 m이라고 할 거라는 거야. 더 올라가서 더 가가지고 여기를 n이라고 볼 거래요. 이게 지금 밑이 2야? y는 로그 2x 이렇게 생겼대. m하고 n 찾으세요잖아요. 실제로 m이 얼마인지 n이 얼마인지 찾아야 돼. 아, 그 m하고 n을 찾는 건 그냥 좌표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1이라고 나왔잖아. 이 1 집어넣으면 요점의 좌표는 y좌표도 1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y는 x니까. 그지? m이 얼마다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거니까 2다 그런 이야기죠. y좌표가 1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그지? 그럼 얘가 2면 쭉 올라가면 여기도 2겠네. 그러니까 y좌표가 2란 이야기잖아요. 그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또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점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수함수에서도 그렇고 여기 문제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나중에 다른 거 많이 뭐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시면 좌표 찾아야 되는 경우는 되게 많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거 안 줘요. 이렇게 그냥 mn 찾으세요 그런다고. 그럼 이거 뭘로 찾지? 이런 생각할 텐데 여기가 1,0이라는 건 다 알잖아. 안 써 있어서 그렇지. 저거 찾아가지고 풀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밑에 유제 보시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한 90% 정도는 둘이 역함수예요. 90% 정도는 역함수야. 90% 안 될 수도 있겠다. 한 80%쯤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 소리야. 그게 아니면 만약에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둘이 만났대 직접적으로 좌표 찾기는 좀 어려워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방정식을 풀긴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이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 해를 찾을 수 있을까? 얼마일 것 같아요? 두 개 있어요. 뭐하고 뭐? 0하고 1. 어떻게 찾아? 뭘 어떻게 찾아? 찍는 거지. 찍는 거야 이거는. 0하고 1. 얘는 어때요? 못 찾아요. 2 하나 있네. 근데 해가 두 개 있을 거잖아. 이렇게 해보지. 없지 이러면 이제 진짜 없지. 아니 없는 게 아니지. 진짜 못 찾지. 그림을 생각해봐. 2의 x제곱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0하고 1에서 만나요. x 플러스 2면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한 번 또 만나요. 여기서도 한 번 만나고. 근데 여기는 찾았잖아. 근데 이거 더 올라가잖아요. 만나 당연히 두 점 만나요. 근데 찾을 수가 없다고. 좌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긴 지수식이랑 다항식이 섞여 있는 방정식이 해도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해도 웬만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y는 x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거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지수랑 로그가 같이 나왔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나왔어. 그러면 걔네들이 역함수 사이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옆으로 가서 뭐 170번 대소 비교하세요인데 대소 비교야 뭐 밑을 똑같이 다 만들어 놓으면 진수가 큰 게 숫자도 크겠죠. 밑이 똑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하나의 곡선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지? 밑이 같다는 건 하나의 곡선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진수가 커질수록 즉 x좌표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질 거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다면.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밑만 통일하시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넘어가서 최대 최소 하나 또 나오는데 우리 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도 역시나 로그함수 자체만 가지고는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x좌표 나오면 그냥 양쪽 끝에 거 넣으면 끝난다고. 그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로그함수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눈을 떠야 펜이 안 떨어지지. 눈을 감으니까 펜이 떨어지는 거야. 어디 떨어졌어? 멀리도 왔네. 너 일으켜 주려고. 펜이 주인의 마음도 알고 좋다, 그지? 뭔 얘기하다 말았어?
아무튼 뭐 하다 말았다고? 그치. 그러니까 최대 최소. 순수하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물어볼 리가 없다. 나오면 오히려 고맙다. 그냥 양쪽 끝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로그의 탈을 쓰고 있지만 걔도 아마 2차 함수 아니면 뭐 산술기야.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이런 거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아주 순진하게 그냥 나올 리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로그 함수에서 그래 좀 볼까? 172번 보시면 풀 거 아니야. 그냥 눈으로만 볼 거예요. 푸는 건 니들이 푸는 거야. 172번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라고. 그냥 x가 3에서 5 사이에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럼 두 개 다 넣으면 되지. 3일 때 최대야 최소야. x에다 3 집어넣으면 최대겠어 최소겠어? 최소겠죠. 미시 3이잖아요. 증가하는 녀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시 3이야 2야. 미안해. 2요. 미시 2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녀석이라고요. x에 3 넣으면 최소, 5 넣으면 최대. 밑에 있는 문제는 미시 3분의 1이잖아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최대, 4 집어넣으면 최소 이렇게 되겠죠. 밑에 내려올까요? 74번. 174번. 0에서 3 사이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뭐 하란 이야기야? 결국 진수의 최대 최소부터 찾으란 이야기죠. 그렇지? 진수가 커질수록 y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왜? 미시 1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수가 최대일 때 y는 최소일 거고 진수가 최소일 때 y는 최대일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진수의 최대 최소 찾아라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76번 보시면 얘는 뭐 하는 문제예요? 치환하는 문제죠. 그치? 지금 로그를 완전 제곱하고 있는데 요건 하나 해볼까요? x가 1에서 8 사이에 있대요. y가 로그 2의 x 완전 제곱이랑 로그 2의 x의 완전 제곱 빼기 로그 2의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대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인데 치환할 거라고. 로그를 제곱하는 건 로그끼리의 곱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 원래 로그끼리의 곱은 뭐 밑 하나 진수 하나가 퉁쳐서 사라지는 건데 얘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요 녀석 자체를 우리 어차피 그래프도 못 그린다고. 제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할 거고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녀석의 범위부터 살펴보고 가자면 x의 범위 가지고 t의 범위 찾으시면 되죠. 여기가 사실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로 끝나는 거지.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어처구니 없지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t의 최소값은 0이 될 거고 x에다 8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3이 될 거고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요 2는 그냥 앞으로 나올 거야. 2t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려나? 아니 아까 이거 그냥 제곱이랑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2 그냥 나가도 돼? 절대값 x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얘 때문에 x가 0보다 큰 거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x의 범위도 1에서 8 사이잖아요. 절대값 x인 거 맞는데 어차피 0보다 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x야. 이렇게 t라고 치환하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 이제 뭐 됐다고? t에 관한 2차 함수 됐다고. t의 범위 0에서 3 사이 대칭축부터 봐야겠죠? 축의 위치 1이고 주어진 범위 안에 있고 1에서 최소값, 3에서 최대값. 오케이? 네, 그렇게 생겼다고요. 이건 2차란 이야기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로그 3의 x t로 치환하시면 그냥 2차 함수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지수하고 다르게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78번. 178번. 요 녀석이 이제 로그 함수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우리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미세도 x가 있는데 지수에도 미지수 x가 있어. 이럴 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되겠다. 게다가 지금 지수에 있는 x는 그냥 x가 아니라 로그 달고 있는 x잖아요. 그죠? 이 미시 10인 상용 로그 달고 있으니까 똑같이 양변에 미시 10인 로그를 취하자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수에 있던 녀석이 그냥 앞으로 내려온다고요. 개수가 되는 거니까 같은 선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으로. 그지?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씌우면 바로 계산해 보면 이거죠. 얘는 상용 로그 씌우면 그냥 1이고
얘는 상용로그 씌우면 2 마이너스 로그 x가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2 마이너스 로그 x에다가 로그 x가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는 뭐 하면 돼?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로그 x, 여기도 로그 x. 먼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로그 제곱하고 있으니까 t로 치환을 좀 해보시면 되고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치환된 녀석의 범위 생각해 볼 텐데 얘는요. x에 특별히 범위 없죠. 0보다 큰 거 아무거나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실수 전체. 얘는 음수여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t는 특별히 범위 없고요. 얘 로그 y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물어본 건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대칭축만 찾아보시면 되고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로그 y는 1 집어넣으면 2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답이 1이고 2가 아니야. 그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x가 a일 때 y의 최대값이 얼마냐거든요. 우리가 찾은 건 t가 1일 때 로그 y가 2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다시 x, y로 돌려야죠. t가 아까 뭐였다고? 안 썼어. 여기 있구나. 로그 x를 t로 치환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t가 1이라는 건 로그 x가 1일 때라는 소리니까 결국 이거 무슨 얘기다? x가 10일 때라는 소리다. 그리고 y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로그 y의 최대값이 2라고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은 10의 제곱인 100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실컷 문제 다 풀고 2호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110이랑 100이니까 1000이다 곱하는 거지. 아, 나누는 거구나. 2호가 아니고 12호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다? 미시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 x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로그를 좀 취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지수에 있던 녀석이 미수로 내려온다고. 그럼 이제 다항식의 형태로 풀 수 있으니까. 180번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대요. 뭐 하라고 알려준 거다? 시그널이야, 시그널. 뭐 하라고? 산술기하 쓰라고. 그지? 양수라고 알려줬잖아요. 지금 뒤에 보시면 미시 둘 다 3인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써 있는 건 로그 3에 A 더하기 B분의 1하고 로그 3에 B 더하기 A분의 4하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둘 다 미시 3이니까 합쳐야죠. 로그 3에 진수가 A 더하기 B분의 1이고 B 더하기 A분의 4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최소값 구하세요니까 우린 뭐 하면 돼? 미시 3이네. 진수가 작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수의 최소값 찾으세요 그 얘기죠. 이거 최소값 찾는 건 수하 할 때 많이 했죠. 수하 앞에 절대부등식 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A, B 둘 다 0보다 커요 그랬으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해서 산술기하 또는 코시-슈바르츠. 그죠? 전개해보면 전개하면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더하기 5로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얘하고 얘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산술기가 되는 거지. A, B 둘 다 양수니까 곱한 것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배의 루트의 4 더하기 5 이렇게 생겨서 9다. 이렇게 생긴 최소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요것들 순서를 좀 바꿔서 A 더하기 B분의 1이랑 A분의 4 더하기 B 이렇게 바꾸면 앞에 있는 거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2예요. 뒤에 있는 것도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1이고요. 더해서 이렇게 싸그리 제곱하는 게 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나오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요 녀석 최소값도 똑같이 당연히 9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 이야기고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그 아까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한 번씩 확인차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려보시고 또 최대값 최소값도 한 번씩 구해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방정식 부등식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만 짧게 다시 해보면 어차피 방정식 부등식도 다들 한 번씩 공부했을 테니까 이걸 오히려 더 최근에 공부를 했겠죠.
지금 정규 수업은 다 상학함수 하고 있나요? 상학함수? 하고 있겠지? 뭐 아무튼 지수 방정식도 그렇고 로그 방정식도 그렇고 결국 미시 같으면 진수끼리만 비교한다. 혹은 뭐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한다. 그거였다고요. 어제 다 손으로 써가면서 했지만 지수 방정식의 경우에 미지수 x의 위치가 미실 때도 있고 지수일 때도 있고 막 섞여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시 같은 녀석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수끼리만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그냥 fx랑 gx랑 같아요. 그냥 이러고 푸는 거였다고요. 그죠? 혹시 지수가 똑같은 녀석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밑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뭐 fx의 a제곱이랑 gx의 a제곱이 같아. 지수가 둘 다 a면 그냥 밑에 있는 애들끼리 같아요. 이러고 푸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씩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지.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은 뭐였다고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 하고 풀 거잖아.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 있었다. 언제? 밑이 1일 때. 혹은 뭐 0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0이나 마이너스 1은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아무튼 밑이 1일 때. 얘도 지수가 같다면 밑이 같으면 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 지수가 둘 다 0일 때. 그죠? 뭐의 0제곱이든 다 1이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기는 건 역시나 밑이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한 군데만 있으면 A를 딱 쳐다보면 알잖아. A가 1이라고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A에다 다른 숫자 주겠지. A에다 다른 숫자 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풀리겠지만 밑이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들어가면 그때는 밑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x의 fx랑 x의 gx가 같아요. 이래버리면 이것의 해를 풀 때는 당연히 fx랑 gx랑 같아요. 또 풀겠지만 x가 1일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0이나 마이너스 1일 때 이럴 때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fx의 x제곱, gx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둘 다 미지수 x가 있으면 당연히 첫 번째 풀이는 fx랑 gx가 같아요겠지만 x가 0일 때 이럴 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수가 0일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건 손으로 좀 골라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하고 다르게 얘는 밑에다가 미지수를 넣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진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진수가 왜 이래? 밑이 같아. 그럼 이제 진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그 얘기였다고요.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fx랑 gx가 같은 것만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얘는 또 지수하고 다르게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찾은 방정식의 해가 쓸 수 있는 해인지, 즉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죠. 그죠? 실컷 다 찾아놓고 나서 밑조건 혹은 진수 조건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 못 버리면 이것도 결국 다 풀어놓고 틀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항상 함정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문제집에서야 그냥 생각 안 하고 풀었는데도 맞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다 걸러져 내야 되는 걸 문제로 낼 거 아니야. 연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니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보수적으로 이거 안 쓰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의 경우엔 지수보다 생각할 게 덜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지수가 됐든 로그가 됐든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푸는 게 완전히 똑같죠. 딱 하나 차이 나는 거 뭐였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언제 생긴다? 밑이 1보다 작을 때. 기본적으로는 좌변도 지수, 우변도 지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는 뭐로 판단한다고?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게 원래도 큰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야. 로그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수가 커지면 값이 커져요. 진수가 커지면 값이 커진다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잖아. 지수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로그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래서 증가 감소랑 관련 있는 거니까 그래프랑 연결지어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겠죠. 방정식은 운 좋게 맞는 경우 있을지 몰라도 부등식은 거의 없어요. 부등식은 진짜 이것 때문에 다 틀린다고요. 진수 조건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뭐였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을까? 몰라, 그냥 생각나는 것부터. 그래서 밑이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로 나오면 그냥 그거 보고 부등호 바로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도 미지수 x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 x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밑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될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의 fx랑 x의 gx랑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래. 그럼 이걸 쳐다보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부등호 방향을 바꿀지 안 바꿀지 걱정되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풀어야지.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로. 그죠? 이렇게 나눠서 이 경우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고 이 경우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고 만약에 x가 1이면 어때요? 이때 무조건 오케이지. 같을 거니까. 만약에 등호가 없었으면 이제 이때는 버려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뭐 이게 지수뿐만 아니라 당연히 로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 있는 경우, 이건 우리 아까 최대 최소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소개되어 있는 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부분에만 소개가 돼 있거든요.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을 풀 때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양쪽에 다 있으면 로그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로그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해. 그래서 지수에 있는 걸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미지수 x가 있어.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어. 그러면 로그를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로그를 씌울 때도 밑이 1보다 큰 건 그냥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갈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으로 예제를 몇 개 보자면 136번부터 볼 차례거든요. 62페이지. 62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너무 뻔한 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138번 같은 게 어제 했나요? 이거 우리? 안 했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두 군데 다 미지수 x 들어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원래는 어떻게 풀어? 지수가 같은 걸로 풀고 밑이 1인 걸로도 풀고 근데 그냥 양변의 로그 취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 어제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안 했어? 모르겠어. 뭐야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 어제 했는데 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니네도 기억이 안 나니? 나는 늙었고 니네는 젊잖아. 이런. 그럼 안 들은 셈 치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되지 뭐. 첫 번째 거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x에 x 더하기 3하고 x에 13-x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뒤에 이제 다행히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달아줬으니까 이제 원래 푸는 건 이거였다고요. 첫 번째는 x 더하기 3이랑 13-x랑 같아요. 이거 방정식 하나 푸는 거고 한 거 같은데. 두 번째는 밑이 1인 거. 이거 따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는 근데 완전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빼먹는 거야. 틀린다고요. 이거는 보자마자 둘이 같으면 돼 할 텐데 밑이 1인 건 내가 따로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두 군데다 다 미지수 x가 있잖아.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고 그럼 어쩐다고 그냥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된다고요. 뭐 만만한 상용 로그 같은 거 취하면
지수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좌변은 x 더하기 3의 로그 x, 우변은 13-x의 로그 x 이렇게 될 거고 좌변으로 다 모아보면 결국 x 더하기 3 빼기 13-x의 로그 x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그지?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0인 게 누구야? 이거잖아요. 얘가 0인 게 누구야?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 빼먹지 않고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로그를 씌우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로그를 씌우라고 이런 거 주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는 제한을 주잖아요. 밑이 0보다 작은 거나 0이 되는 경우도 원래는 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수에다가 x 집어넣을 때 밑이 큰 것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밑이 큰 것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제한이 만약에 없었으면 x에 0 집어넣어도 돼요. 0의 세제곱이고 0의 13제곱이니까 둘 다 0이잖아. 그것도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의 14제곱이 되거든요. 그것도 둘 다 1이니까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없었으면 얘나 뭐 밑이 0 되거나 마이너스 1 되거나 이런 거 다 그냥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로그를 씌워서는 확인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아예 나오지 않게끔 알아서 다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로그 씌워서 계산하시면 이런 거 빼먹지 않고 다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있는 거 괄호 2번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해줬기 때문에 다 그냥 밑이 0보다 큰 상태니까 양변을 상으로 씌워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가서 보시면 140번이랑 142번은 치환해서 풀어야겠다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특히나 뭐 140번은 아예 해를 그냥 찾을 수 있고요. 142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물어보고 있는 거고. 혹시나 헷갈릴까 봐 이야기하자면 이거 해가 안 찾아지죠? 9의 x제곱 빼기 8 방금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8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9는 0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를 치환한다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라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9는 0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지? 그럼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서 더할 거야? 그거 아니지. 누구 봐야 돼? 이 두 근의 곱을 봐야죠. 합을 보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건 알파 플러스 베타지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t1하고 t2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3의 알파 제곱이고 이게 3의 베타 제곱이다 그 얘기잖아. 그지? 물어본 건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건 실제로 뭐 하라는 이야기다? 둘이 곱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 t1 곱하기 t2를 생각해야죠. 얘가 뭐가 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진짜로 구해지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부등식으로 바로 넘어가서 66페이지로 가요. 146번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뻔히 보이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 밑만 통일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148번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 이건 이제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그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뭐 로그 씌우면 안 되나요? 로그 씌워서 푸셔도 돼요. 얘도 당연히. 양변에 내가 상용 로그 씌운다고 생각해봐.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이렇게 볼까요? 원래 문제는 x에 3-x가 x에 2x-15 2x 빼기 15 맞죠? 조금밖에 줄였다가 이게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풀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x가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물론 0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넘어가면 3x가 18보다 큰 거니까 x가 6보다 큰 거다. 그죠? 1보다 큰 거 중에 6보다 크다니까 6보다 크다는 게 해가 될 거고요. 얘는 오히려 x가 6보다 작다죠.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6보다 작다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저 부등식의 해는 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것이 귀찮으면 귀찮으면이라는 표현 좀 별론데?
얘도 귀찮거든요. 귀찮은 건 똑같은데 얘도 그냥 둘 다 미지수 x 있으니까 로그 씌운다고 생각해보면 특별히 문제에 로그 없잖아요. 아까처럼 그냥 상용 로그 씌우시면 돼요. 만만하니까. 상용 로그 씌우면 미시 10이니까 부동호 방향 당연히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상태로 3-x 로그 x 2x-15 로그 x 이렇게 생겼고 뭐 우변으로 좀 넘겨볼까요? 우변으로 다 넘겨서 요 녀석까지 요리로 보낼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3x 빼기 18이랑 로그 x를 곱해서 이게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 그 얘기예요. 둘 다 양수라는 건 x가 6보다 크고 x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0보다 큰 거니까. 6보다 크고 1보다 커 합치면 뭐야? 6보다 큰 거야. 얘는 둘 다 음수라는 건 6보다 작고 0에서 1 사이란 이야기잖아요. 0보다 작을 리는 없으니까. 6보다 작고 0에서 1 사이야. 그럼 0에서 1 사이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 해가 똑같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귀찮으면 둘 다 미지수 x 있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로그 발라가지고 그냥 풀어도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긴 녀석만 우리는 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옆에 150번 보시면 뭐 얘도 치환해서 푸시면 되고요. 로그로 가서 로그 방정식은 또 저 뒤에 80페이지 아니구나 82페이지까지 가야 되네요. 로그 방정식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였다고? 지수하고 다르게 진수 조건이었다고요. 그죠? 미세는 잘 안 들어있으니까 밑조건 분리를 많지는 않지만 진수 조건 거의 매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만 해볼까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2가 3이래요. 밑이 다 2인 것처럼 보이잖아. 얘도 밑이 2인 녀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3을 밑이 2인 녀석으로 바꾸면 로그 2의 8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니까 진수가 x 마이너스 2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8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 그냥 푸시면 되거든요. 전개해서 좌변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2인 거랑 4인 거랑 두 개 나오는데 둘 중에 안 되는 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넣을 수 없는 숫자야. 주어진 식에서 보면 어때요? x에 2보다 큰 것만 넣을 수 있다고. 0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되니까 애초에 x가 2보다 커요는 달고 가는 거야. 시작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버리고 얘만 데려가야 된다고요. 그지? 실컷 다 풀어놓고 나서 틀리면 억울하겠지. 이 정도 문제는 짧잖아요. 금방 풀 수 있잖아. 안 까먹거든요. 근데 막 연습장 한 바닥 가득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오잖아. 다 풀고 나서 이제 이거 까먹어. 그래서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풀 때 시작할 때 아예 그냥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고 가. 문제에다가. 네모 박스 딱 쳐가지고 아 요거 x가 2보다 큰 거야. 표시 딱 해두시고 문제 길게 풀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하게. 짧은 건 괜찮은데 사람이라 그래. 어쩔 수 없어.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긴 걸 풀잖아. 그 희열에 취해서 답을 빡 쓴다고. 근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저게 로그 방부등식에 나오는 함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190번 뭐 치환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190번의 괄호 2번 봐요. 하나는 밑이 3인데 하나는 밑이 x죠. 얘도 결국 치환하는 문제겠지. 로그 3의 x를 치환하면 되겠죠. 그 로그 x의 9는 뭐가 돼?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x의 9가 뭐였다고? 3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치환할 건데 로그 3의 x를 t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로그 x의 3의 제곱이니까 2를 밖으로 뜯어내면 되겠죠. 그럼 t분의 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t하고 t분의 2 한 게 3인데 얘도 쓰고 가야지. 뭘 쓰고 가? x가 0보다 커. 그런데 1은 아니라고요. 그죠? 밑에 x가 있기 때문에 1이 아닌 것도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 찾아놓고 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잘 골라내시면 되겠죠. 방정식 푸는 건 뭐 풀어보시면 되고요. 192번은 뭐 하라고?
양변에 로그 취하라고. 아예 그냥 문제 로그 나왔잖아요. 그죠? 미세 x 있는데 지수에 지금 로그 x 붙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양변에 로그를 딱 취하시면 알아서 지수에 있는 로그 x가 앞으로 딱 떨어져 내려오겠죠.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1000x제곱 x의 지수의 로그 x가 1000x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용 로그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미시 2인 로그 있으면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취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미시 10인 상용 로그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고 치고 바로 가보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x의 로그 x 요 놈이 앞으로 똑 떨어질 거니까 로그 x 곱하기 로그 x야. 그러니까 좌변이 아예 그냥 로그 x의 제곱되고요. 우변은 미시 10인 로그니까 얘는 뭐가 돼? 10의 세제곱이니까 3 되겠죠. 얘는요. 곱하기니까 더하기 될 거고 x제곱도 로그 x의 제곱이니까 2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그죠? 요 정도는 바로 와야 돼. 그러고 나서 t로 치환한 다음에 방정식 풀면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즉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겠죠. 얘는 x가 1000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능한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치환해서 풀어보시면 해결할 수 있고요. 194번은 여러분이 식을 만드는 거라서 194번에 2번 물어본 건 알파 곱하기 베타지만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치환해서 풀어야 될 녀석이잖아. 그죠? 로그 2의 x 치환해서 풀 건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안 돼도 아까처럼 지수했을 때처럼 인수분해가 만약 되지 않는 녀석이라고 해도 물어본 게 알파 곱하기 베타면 실제로 뭘 보란 이야기냐면 두 근의 합을 보란 이야기라고요. 그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t1 더하기 t2가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베타잖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약간 허무한데 내가 선생이면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내지.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3 로그 2의 x 빼기 4는 0이야.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t1하고 t2하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누구야? 로그 2의 알파고 얘가 누구야? 로그 2의 베타다 그 얘기야. 문제에선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하란 이야기다? 둘이 더 하란 이야기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찾아야 나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3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그죠?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부등식으로 가면 부등식은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랑 진수 조건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었어. 202번 잠깐 볼까요? 앞에 있는 산수는 하시면 되고요. 202번 뭐 한다고? 양변에 미시 3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다고. 지수에 이미 미시 3인 로그가 있으니까. 그죠? 미시 3인 로그를 취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뒤에 혹시 있으려나? 208번 같은 것도요. 208번 문제를 내가 살짝 바꿔가지고 208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대충 보이죠? 0 로그 2에 로그 3의 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여기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러면 엄청 많이 틀려요. 여기에 0보다 크다가 없으면 일단 얘를 먼저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중간에 껴있는 요 진수 로그 3의 x는 이렇게 갈 거니까 2의 0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갈 거니까 2의 1제곱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얘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 x는 3의 1제곱 이상이어야 되고 3의 제곱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3 이상 9 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앞에 얘가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없으면 제일 최종적으로 얘만 남으니까 1에서 8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데? 안 써있지만 로그 3의 x는 당연히 2보단 작겠지. 여기 누가 와야 돼? 0보다 크다가 있어야 돼요. 얘도 얘 나름대로 누군가의 진수잖아. 그죠? 요 놈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의 0제곱, 즉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로그 3의 x라는 녀석 자체도 0보다 커야 돼. 그 소리야.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진수 조건의 하나니까 로그에서 충분히 여러분한테 물어볼 만한 문제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